자, 물의 자동이온화 봅시다. 일단 자동으로 물이 자동 이온화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물 자체가 원래는 비전해질이라 거의 이온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아예 이온화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아주 미약하게는 이온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과정으로 보면은 수소 이온하고 이렇게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되고 다시 합쳐지고 하는 가역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신에 이렇게 이온화되는 정도가 어떻다? 굉장히 작다.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도의 농도로 이온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해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럼 이걸 이제 하기 전에 일단 산과 염기부터 합시다. 자, 공통과학에서도 고1 때 산과 염기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때 우리가 배운 산과 염기의 정의는 무슨 정의였었냐면은 아레니우스의 정의였어요.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무슨 상태에서만 정의가 가능했었어요? 수용액 상태에서만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따라서 수용액 상태,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죠. 수용액 상태에서 뭘 해서? 이온화해서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불러주고? 산. 예.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해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을 염기. 예, 이렇게 정의를 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산과 염기의 성질에서 일단 산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신맛이 납니다. 수용액에. 그 다음에는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거는 모든 금속하고는 아니고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하고 반응했었을 때 이거는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수소 이온을 환원시켜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소보다는 반응성이 큰 금속하고 반응했을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금속하고 반응을 하는 건 아니죠. 산이 모든 금속하고 반응하는 것은 아니고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그 이온화 경향성에 따라서 수소, 구리, 수은, 은, 그 다음에는 백금, 금, 요 5가지 금속은 수소하고 반응을, 수소 이온, 즉 산하고 반응을 하더라도 수소기체를 발생을 못 시켜요. 저걸 뺀 이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은 수소 이온을 환원시켜서 수소기체를 이렇게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고, 이거는 무슨 반응이다?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 기체가 되는 거고, 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금속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탄산 칼슘하고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을 시킨다. 근데 꼭 탄산 칼슘하고만 반응을 하는 건 아니고 탄산 이온이나 또는 탄산 수소 이온하고 산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에 있는 수소 이온이 반응하게 되면은 물하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얘도 수소 이온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물하고 뭐가 발생을 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꼭 탄산 칼슘인 거는 아니고 탄산 이온이나 또는 탄산 수소 이온하고 누구하고 반응했었을 때, 산하고 반응을 했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이건 무슨 반응이에요? 지시약 반응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산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뭐다? 산수용액에는 이온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전해질이다. 그 다음에 염기는요, 수용액에 맛이 쓴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지면 미끌미끌 거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무슨 반응을 한다? 지시약 반응을 하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페노프탈 용액을 붉게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 얘도
염기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얘도 마찬가지로 뭐에 해당이 된다? 전해질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과 염기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성질을 산성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바로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로 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의 산은 수용액 상태에서만 정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에 녹은 상태.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산이라고 하는 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을 산,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물질은 염기, 이렇게 정의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은 HCl이나 황산, 그 다음 뭐 질산, 요 세 개를 뭐라고 불러줘요? 3대 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이렇게 수소이온을 갖고 있고 결합한 음이온들이 이렇게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수소이온이 바로 뭘 나타내요? 산의 공통적인 산성을 나타내게 되고, 뒤에 붙어 있는 음이온들은 각각 산이 갖고 있는 특성인 산의 특이성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염기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달 뭘 갖고 있어요? 이렇게 수산화 이온을 갖고 있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그래서 양이온들은 뭘 나타내고요? 염기의 특이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수산화 이온들은 바로 뭘 나타낸다? 염기의 공통성, 염기성을 나타내 주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1몰당 수소이온이 하나 나오는 산도 있고 1몰당 이렇게 2개 나오는 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H3PO4 인산이에요. 인산처럼 1몰당 수소이온이 3몰이 나오는 바로 뭐도 있다? 산도 있어요. 그래서 1몰 나오는 걸 뭐라고 불러줘요? 1가산. 2몰 나오면 2가산. 3몰 나오면 3가산.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산화 이온이 1몰당 1몰 나오는 뭐가 있어요? 1가 염기. 얘처럼 2몰 나오는 2가 염기, 또는 수산화 알루미늄처럼 이온화 1몰이 이온화했었을 때 수산화 이온이 몇 몰 나오는? 3몰이 나오는 뭐도 있다? 3가 염기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거 나중에 이제 중화 반응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을 확인하는 방법은, 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은 자, 이렇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 염산을 적신 실을 놓고 전극을 흘려 보내주면 일단은 얘가 지시약 반응 때문에 무슨 색이 나와요? 붉은색이 나오고, 붉은색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합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얘는 뭐다? 양이온이다. 그쵸?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 쪽으로 붉게 변해가고, 그 다음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염기를 적신 실을 놔두게 되면은 푸른 색깔을 띠게 되고, 이 푸른색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 갑니다. 왜 그래요?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때문에 염기의 공통성이 나타나니까,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산성과 염기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자, 보면은 지금 정리했던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의 정의는 되게 절대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물에 녹아야 하고,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을 반드시 내놓아야 해요. 그러니까 수용액이 아닌 조건에서 물질이 산과 염기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산염기 정의의 조건 자체가 좁고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직접 내놓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자체는 뭘 갖고 있지 않아요?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진 않는데 이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냐면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에 있는 수소 이온을 하나 받아서 암모늄이 되고 수산화 이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진 않지만 수산화 이온이 생기니까 얘가 액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염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정의가 좁다.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의 산의 경우 아레니우스의 정의와 달리 실제로 수소이온은 수소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소이온이 물하고 결합한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간편하게 수소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상태가 아니라 원래 어떻게 되냐면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한 개예요. 그럼 수소이온이 돼버리면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밖에가 전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물은 분자 구조상 이렇게 구분형이 되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을 몇 개 갖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수소 이온 하나한테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한 하이드로늄 이온, 이거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배위 결합의 형태로 이렇게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어서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고 주고 하는 이 상태가 돼서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틀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정의할 수 있는 폭이 어떻다? 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의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산은 브랜스테드 로우리는 수소 이온을 줄 수 있는 물질, 다른 물질한테 수소 이온을 줄 수 있으면 산. 그러니까 꼭 수용액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염기는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 이온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이면은 염기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절대적 정의예요. 수소 이온을 내놓거나 수산화 이온을 내놔야 하는데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은 수소 이온을 주고 받는 관계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는 절대적 정의가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상대적 정의다 라고 불러줍니다. 절대적 정의가 아니라 상대적 정의다 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냐면 염화수소가 물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물에 녹으면 이 염화수소가 수소이온을 누구한테 줘요? 물한테 줘요. 그러면은 물은 받아서 뭐가 돼요?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고 염화수소는 Cl-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뭐가 생겼기 때문에 수소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겼으니까 액성은 뭐가 될 거고? 산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HCl, 염화수소는 뭘 줬습니까? 수소이온을 줬죠. 주니까 뭐가 돼요? 산. 그 다음에 물은 뭘 받았어요? 수소이온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염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아까 설명했었던 것처럼 암모니아 NH3를 물에 녹이게 되면 물로부터 뭘 받아요? 수소이온을 받아서 암모늄 이온이 되고, 얘는 수소이온을 줘버렸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수산화 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성은 염기가 됐고, 대신에 이 경우에는 수소이온을 준 물질이 누가 되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물이 산. 그 다음에는 염기, 암모니아는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염기가 되죠.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라도 여기서는 수소이온 받기를 수했기 때문에 뭐가 되지만, 염기가 되지만, 여기서는 뭐가 돼요? 수소이온을 줬기 때문에 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물질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소이온 주계가 될 수도 있고 수소이온 받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정의한 거예요? 상대적인 정의다. 네.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염화수소와 암모니아가 반응을 하는 경우 보면은 네,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거니까 얘도 일종의 뭐예요?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인데 네, HCl의 염화수소가 수소이온을 누구한테 줘요? 암모니아한테 줘요. 암모니아한테 주면은 얘는 NH4 플러스 얘는 염기가 됐고, 그 다음에는 산은 뭘 줬습니까? 수소이온을 줘버렸죠. Cl-가 됐으니까 얘는 뭐가 됐습니까? 산. 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조건에 따라,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거는 어느 물질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산으로도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염기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주려고 하는 성질이 물질마다 다르고 수소이온을 받으려고 하는 성질도 물질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더 강하게 주는 물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산. 수소이온을 더 강하게 받는 물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염기. 예, 그거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황에 따라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수소이온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물질은 다양성자산에 다양성자산이 일부 이온화된 물질이요. 그다음 이온.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탄산 수소 이온인데 얘가 탄산이죠. 원래는 H2CO3 탄산인데 얘가 한 번 이온화되면 어떻게 돼요? 수소 이온하고 탄산 수소 이온이 되고 얘가 한 번 더 이온화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수소 이온을 받으면 뭐가 돼요? 탄산이 되는 거고 얘가 수소 이온을 잃어버리면 뭐가 돼요? 탄산 이온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얘도 뭐예요? 황화수소가 수소 이온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H2S가. 얘도 황산이 수소 이온 하나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고 얘는 인산이 H3PO4가 수소 이온 하나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더 잃어버릴 수도 있죠. 잃어버릴 수소 이온이 어떻게 됐어요? 남아있잖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물질이다?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물은 상황에 따라, 즉 어떤 이온, 어떤 물질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소이온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짝산짝염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짝산짝염기 내용이 뭐냐면 수소이온의 이동으로 산과 염기가 되는 한 쌍의 산염기.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수소이온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산이 물에 녹아서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됐었을 때 여기서 수소이온 주고받는 게 누구예요? 물하고 하이드로늄을 서로 주고받죠. 이렇게 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염기. 이렇게 가면 산. 그럼 HCl은 이렇게 가면은 산. 역반응에서는 염기. 그래서 얘를 짝염기, 짝산. 얘는 짝산, 짝염기. 예,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물질이 정역 반응에서 수소이온을 주고받는 물질하고 뭐라고 본다? 짝산, 짝염기 관계다. 그러니까 얘를 암모니아하고 질산하고 암모니아하고 HCl 염산하고 반응을 하면 얘가 정반응을 하면 NH4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반응에서 얘는 뭘로 쓰였어요? 수소이온 밖에니까 염기, 역반응에서는 주계니까 산, 짝염기, 짝산. 정반응에서는 산, 역반응에서는 염기, 짝산, 짝염기. 예, 요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 물질이 정역 반응에서 수소이온을 주고받는 물질하고 예, 서로 짝산, 짝염기 관계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보도록 합시다. 물이 자동 이온화, 그러니까 스스로 이온이 되기는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서 아주 적은 양의 물 분자끼리 서로, 그러니까 이온화가 되는 게 물 분자 둘이서, 물은 무슨 물질이라고 했어?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 분자가 하나는 수소 이온을 어떻게 되고요? 받고 하나는 수소 이온을 줍니다. 예, 그래서 매우 적은 양의 물 분자끼리 수소 이온을 서로 주고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는 줘, 하나는 받아. 그럼 준 애는 뭐가 돼요? 염기가 돼서, 아니 산이 되니까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받은 애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생긴 게 봐봐, 얘가 준 만큼 얘가 생기겠죠. 그럼 얘가 10개가 10몰이 줬으면 얘는 몇 몰 생겨요? 10몰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수소 이온수하고 수산화 이온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액성은? 중성. 그렇죠, 중성이에요. 그래서 이온화가 아무리 많이 돼도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 되기 때문에 1대 1이 되기 때문에 액성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고, 예, 요것도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해서 일정 수준의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됩니다. 자, 물의 이온화 상수. 자,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원래는 예전에 이제 화학초에서 나왔던 일종의 평형상수예요. 평형상수.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이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었을 때 반응 물질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 곱에 비해요. 원래대로의 정의는. 예, 그런데 보면은 물의 이온화 상수는 일정한 온도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일정한 온도에서. 왜 그러냐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이온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이온화되는 농도가 어떻게 돼요? 서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온화되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물이 자동 이온화해서 동적 평형을 이루면 하이드로늄 이온과의 몰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그 농도의 곱이 온도에 따라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데, 얘를 물의 이온화 상수 또는 평형 상수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이온곱 상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물의 이온곱 상수 KW는, 자, 대괄호가 뭘 의미하냐면 몰농도를 의미해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의 곱은 어떻다? 항상 일정해요. 일정. 근데 이게 온도에 따라 다 값이 달라지는데, 보통 이 화학 평형, 우리 기체를 다룰 때는 얼마를 기준으로 했어요?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보통 화학 반응을 다룰 때는 25도씨, 이걸 상온이에요, 상온. 네, 25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5도씨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 동쪽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은 얼마로 같아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같아요. 결국에는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왜? 얘하고 몇 대 몇으로 생긴다고 그랬어? 1대 1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같아요. 그러면 한쪽이, 얘는 이 이온곱 상수는요, 여기다가 몰록이든 저 값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커진 만큼 얘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래서 곱은 어떻다? 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얼마로 똑같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만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의 이온화 상수이기 때문에 뭐하고 상관없다? 수용액의 액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산성 수용액이건 염기성 수용액이건 그 수용액의 이온곱 상수는 어떻다? 같다.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똑같다. 자, 25도씨의 순수한 물에 하이드로늄이온, 수소이온 10의 마이너스 7승, 수산화이온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하고, 이러한 용액을 뭐라고 불러줘요? 중성이라고 불러줘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산을 더 집어넣으면 뭐가 늘어나요? 수소이온이 증가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온곱 상수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이 값은 작아져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뭐 5승 또는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승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곱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일정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을 더 녹이면은 이 값이 커져서 산성 용액이 되는 거고, 염기를 넣으면은 얘 값이 커지지만 얘가 작아져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온곱 상수값은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뭐만 똑같으면? 온도만 같으면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에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차이를 보게 되면 산성에서는 누가 더 커요? 하이드로늄 이온이 크고, 중성에서는 둘이 같고, 염기성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수산화 이온의 값이 농도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지만 둘의 곱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얘가 X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아, 이거 뒤에서 설명해 줄게. 자. 자.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와 pH라고 하는 거 봅시다. 수소이온의 농도 지수예요. 농도 지수를 소문자 P 뒤에다가 H 써서 pH 이렇게 써주는데, 수소이온의 하이드로늄 이온, 수소이온의 농도를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을 해주는 건데, 이건 어떻게 쓰냐면 pH는 상용 로그 10에 뒤에 뭐가 들어가요?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로그 10이 얼마? 1이죠.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성인 경우 아까 수소이온의 농도가 얼마였어요? 10의 마이너스 7이었죠. 그러면은 pH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로그,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7승. 얼마 나와요? 7. pH가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성이 돼버리면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산성이죠. 그러니까 pH가 얼마가 나와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상용 로그 값이기 때문에 pH 1 차이는 몇 배 차이가 된다? 10배죠? 10배. 그죠? pH가, 그러니까 수용액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커지면 pH 값은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 다음에는 pH가 작을수록 산성이 어떻다? 강하다. 수용액의 pH가 1씩 작아질수록 수용액의 수소이온의 농도는 몇 배씩 커진다? 10배씩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H 2 차이는 몇 배 차이예요? 산성도? 100배. pH 4 차이는 산성도 10,000배예요. 작을수록 산성도가 어떻다? 강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POH도 있겠죠? 그죠? POH는 수산화 이온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상용 로그 값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중성에서는 POH도 얼마 나오겠어?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7이 되니까 POH도 얼마예요? 7이죠. 그 염기성이 돼버리면은 봐봐, 산성이면 10의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5.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수소이온이고
이게 수산화이온이겠지. 그치? 그러면은 POH는 마이너스 로그 얼마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9니까 POH가 얼마가 나와요? 9가 나오죠. 자, pH가 작을수록 뭐가 셌어요? 산성이 셌죠. POH도 작을수록 뭐가 세요? 염기성이 센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pH하고 POH는요,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값이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산성에서는 누가 값이 작아요? pH가 7보다 값이 작고, POH는 7보다 커요. 중성은 둘 다 얼마가 되고? 7이 되고, 염기성이 되면은 POH는 7보다 어떻고? 작고, 그 다음에 pH는 7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의 곱이 어떻게 되니까 항상 같잖아요. 하나가 커진 만큼 어떻게 돼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합은 항상 얼마가 나온다? 14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수용액에서 항상 pH와 POH의 합은 25도씨일 때 항상 얼마가 나온다? 14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마다 수용액마다 pH 값이 다 어떻게 나타난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pH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지겠어? 값을 1부터 14까지 가지겠죠. POH도 1부터 14. 뭐 정확하게는 뭐 0도 가지겠죠. 1이 0이니까. 그지? 네. 그러면 용액의 pH는 수용액의 pH는 지시약을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시약 뭐 BTB 아니면 뭐겠어요?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리트머스 종이처럼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그렇죠? 산중성 염기성에서 pH는 지시약, pH 시험지, pH 측정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시약으로는 액성만 구별하는 거지 정확하게 뭐를 pH를 측정을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가 단순히 산성이다, 중성이다, 염기성이다 정도만 판별해 주게 되는 거고, pH 시험지는 대략적인 pH를 알 수 있고, pH 측정기를 통해서 정확한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몰농도 배웠죠. 그렇죠? 리터당 몰수죠. 결국에는 여기서도 몰농도를 구해주는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몰농도는 어떻게 구해줘요? 몰농도는 단위가 몰 퍼 리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용액 얼마에? 1리터당 들어있는 이온의 뭐예요? 몰수. 이렇게 구해주는 게 몰농도였어요. 그죠? 요거를 다시 써먹어야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개념 확인부터 대표자료 분석 250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개념 확인 문제 봅시다. 1번은 OX5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25도씨 수용액에 1리터의 수산화이온이 10의 -5승몰이 녹아있대요. 그러면 요거 몰농도가 얼마예요? 10의 -5승? 몰농도죠? 그러면은 POH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로그 10의 -5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예요? 5죠? 그러면 pH는 합이 14가 나와야 되니까 pH는 얼마가 되겠어? 9. 그러니까 몰농도는 얼마가 됩니까? 10의 -9승.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산성, 염기성, 염기성. 그 다음에 4번은 작다, 커진다, 작아진다. 그 다음에 5번은 25도씨에서 pH가 3. 그러면은 이게 이온곱 상수가 얼마예요? 항상 10의 -14승에 해당이 되니까 pH가 3이면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돼요? 10의 -3승이니까 OH 마이너스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의 -1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얘는 몰농도가 얼마입니까? 0.1이죠. 그럼 수소이온이 10의 -1승 몰농도만큼 있는 거니까 그럼 pH가 얼마?
1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수산화이온, 수산화칼륨이 몰 농도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면은 POH가 얼마예요? 3이죠. 그죠? 그러니까 pH는 얼마? 11. 얘는 POH는 얼마? 13. 이렇게 되겠죠. 항상 pH와 POH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니까? 14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7번은 그림은 25도씨에서 세 가지 수용의 값부터 다에 들어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얘는 산성이죠. 얘는 중성이고 얘는 염기성이에요. 그럼 pH는 산성이 제일 작죠. 염기성으로 갈수록 커지고, 탄산음료의 pH는 3이고 우유의 pH는 6이래요. 그러니까 pH가 얼마 차이 납니까? pH가 3 차이 나니까 얘는 10의 3승배 차이가 나야 되겠죠. 1000배. 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죠. 그죠? 질문 있어요? 네. 없어요?